박서연은 문화센터 4층 캘리그래피 교실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52세 나이에 시작하는 강사 생활이라니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빚은 다행히 집을 팔아서 모두 갚았지만 이제 23살 아들 준호와 단둘이 전세 아파트에서 새 출발해야 했다. 교실 문을 열자 이미 몇 명의 수강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들이었는데 맨 뒤쪽에 혼자 앉은 남성이 눈에 띄었다. 단정한 회색 정장에 은발이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다. 나이는 60대 후반 정도로 추정되었다. 서연은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단아하게 써내려가며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8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박서연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남편 생전에는 대기업 임원 부인으로 각종 모임에서 인사말도 자연스럽게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인이 아닌 박서연 개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서연은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다. 수강생들이 집중하며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특히 뒤쪽의 남성 수강생은 붓을 잡는 자세부터 남달랐다. 글씨도 다른 초보자들과는 달리 안정감이 있었다. 혹시 서예를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연이 그의 자리로 다가가 물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글씨체가 참 인상적이네요. 기교보다는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다. 서연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정인호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정인호는 다른 수강생들보다 천천히 정리하며 서연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되네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다. 떨림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뿌듯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었다. 정인호라는 수강생의 따뜻한 말도 계속 맴돌았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는 말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준호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엄마 어떠셨어요? 첫 수업. 생각보다 괜찮았어. 수강생들도 열심히 해주시고. 서연은 아들에게 오늘 하루의 소감을 간단히 전했다. 정인호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았다. 아직은 자신도 정확히 뭘 느꼈는지 정리가 안 된 상태였다. 다행이네요. 엄마가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 오랜만에 봐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살짝 놀랐다. 자신이 웃고 있었나? 거울을 보니 정말로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잃어버렸던 표정이었다. 두 번째 수업날,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돌아보니 정인호가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오늘은 네이비 블레이저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는데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집에서 나오는 길에 문득 일찍 와서 복습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둘은 자연스럽게 함께 탔다. 4층까지 올라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정인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난주 수업 후에 집에서 계속 연습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군요. 마음을 글씨에 담는다는 게 처음부터 잘하실 필요 없어요.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캘리그래피를 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취미로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남편 투병 중에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자격증을 따고 강사가 된 건 정말 최근 일이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을 때 시작했는데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으셨군요. 그래서 선생님 글씨에 진정성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둘 다 바로 내리지 않았다. 서연은 정인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남편이 아프던 시절 매일 병원을 오가며 느꼈던 절망과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수업 시간에 서연은 정인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다른 수강생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다. 붓을 잡는 손에 힘이 있으면서도 섬세했고 집중하는 표정에서 진지함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깊이 있는 사려 깊음이 읽혔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정인호만 자리에 남아서 작품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뭔가 아쉬우신 게 있나요? 서연이 다가가서 물었다. 아니요. 그냥 오늘 수업이 특히 좋았어서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비우고 글씨에 집중하니까 잡념이 사라지더군요.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캘리그래피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는 것 같아요. 정인호가 작품을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다. 사실 요즘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마음이 허전했는데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자신도 남편을 떠나보낸 후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비슷한 심정을 이해해요.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선생님도 그러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서로의 사정을 깊이 묻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인호가 먼저 인사를 하며 교실을 나섰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단순한 수강생과 강사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남편을 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고 아들과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가는 게 우선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까지 정인호와 나눈 대화를 계속 떠올렸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이 자꾸 생각났다. 세 번째 수업이 끝난 후 정인호가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나간 뒤에 서연에게 다가왔다. 평소보다 약간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당황했다. 개인 레슨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개인 레슨이요? 네. 사실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룹 수업보다는 1대1로 배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물론 수업료는 충분히 지불하겠습니다. 정인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다. 개인 레슨이라는 건 더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다. 글쎄요. 개인 레슨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한남동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레슨을 받으면 어떨까요? 환경도 조용하고 집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더욱 곤란해졌다. 남의 집에서 개인 레슨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다. 게다가 한남동이라니 분명 부유한 집안일 텐데 집에서 하는 건 좀... 물론 부담스러우시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절실합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어수선해서 캘리그래피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룹 수업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인호의 표정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서연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남편 투병 중에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캘리그래피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 주셔도 됩니다. 급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이유로 마음이 어수선하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부인을 10년 전에 떠나보냈습니다. 그때는 일에 매달려서 슬픔을 잊으려 했는데 2년 전에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니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러셨군요. 저도 남편을 6개월 전에 떠나보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럼 더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혼자서 지내다 보면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느낌이에요. 둘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서연은 정인호의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개인 레슨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아들 준호와 저녁을 먹으며 정인호의 제안에 대해 고민했다. 솔직히 개인 레슨 수입은 매력적이었다. 문화센터 강사료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기 때문이다. 엄마, 무슨 고민 있으세요? 수강생 중 한 분이 개인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좋은 일 아니에요? 돈도 더 벌 수 있고. 준호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고민이 있었다. 정인호에 대해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신이 개인 레슨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남자분이세요?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인데 아내를 10년 전에 떠나보내셨대. 그러시구나. 그럼 외로우실 텐데 엄마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단순한 말이 서연의 마음을 정리해 주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것뿐이었다. 다음 주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은 정인호에게 결정을 전했다. 개인 레슨 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괜찮습니다. 주 1회 2시간씩만 하고 레슨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오시면 어떨까요? 집 주소를 적어 드릴게요. 정인호가 종이에 한남동 주소를 적어 주었다. 서연은 그 종이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었다. 토요일 오후 서연은 한남동 주소를 찾아갔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단독주택이었다. 대문 앞에 서니 갑자기 긴장됐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다. 인터폰을 누르자 곧 정인호가 나왔다. 집에서 입은 캐주얼한 옷차림이 더 편안해 보였다. 어서 오세요. 찾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이 정말 좋으시네요. 너무 넓어서 혼자 지내기엔 허전합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서연은 깜짝 놀랐다. 높은 천장과 큰 창문, 그리고 품격 있게 배치된 가구들. 예전에 자신이 살던 집이 생각났다. 남편 회사가 잘 될 때는 이런 집에서 살았었다. 부인께서 정말 센스가 좋으셨나 봐요. 네, 부인이 직접 인테리어를 했었죠.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정인호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남편의 물건들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어디서 레슨을 받으실까요? 서재에 테이블을 준비해뒀습니다. 서재는 한쪽 벽면이 온통 책으로 채워져 있었다. 경제경영서부터 문학, 역사책까지 다양했다. 큰 테이블 위에는 캘리그래피 용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혹시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대기업에서 부사장까지 했었습니다. 2년 전에 은퇴했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다. 그의 품격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 레슨이 시작되자 정인호는 놀라울 정도로 집중했다. 그룹 수업 때보다 훨씬 진지했고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정인호의 말에 서연의 뺨이 살짝 굵어졌다.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였나? 남편도 마지막 몇 년간은 서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었다. 2시간의 레슨이 끝나자 정인호가 차를 준비했다. 직접 우린 녹차였는데 향이 깊었다. 차도 잘 우리시네요. 부인한테 배웠습니다. 차 마시는 시간을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많이 그리우세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정인호의 말에서 성숙함을 느꼈다. 자신은 아직도 남편을 떠나보는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아직은 적응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들이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아드님이 몇 살이세요? 23살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고요. 그럼 곧 독립하실 텐데, 그러면 더 외로우시겠어요? 정인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찡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걱정돼요. 저도 자녀들이 해외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가끔 영상통화를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죠. 둘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처한 상황은 비슷했다. 오늘 레슨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간은 같은 시간으로 할까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집을 나서며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정인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혹시 상대방도 자신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4번째 개인 레슨 날,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우산을 챙겨서 정인호의 집으로 향했다. 레슨 시작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정인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서연도 고개를 돌려보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몰랐는데 괜찮습니다. 우산 가져왔으니까요. 하지만 레슨이 끝날 때까지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내렸다. 이런 비에 가시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정인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우산 있으니까 택시 잡아서 갈게요. 하지만 이런 날엔 택시도 잡기 어려울 텐데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너무 번거로우시잖아요. 서연이 현관으로 나가보니 정말 상황이 심각했다. 길에 물이 차올라 있었고 우산을 쓰고 나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다. 이런 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인호가 뒤따라 나와서 밖을 내다봤다. 저도요. 오늘 뉴스에서 기록적인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요. 정말 나가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서연은 망설였다. 다른 사람 집에 오래 있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언제 그칠지 모르잖아요. 그럼 더욱 서두르시면 안 되죠. 안전이 우선이에요. 정인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로 자신을 배려해주는 게 느껴졌다. 그럼 잠깐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보니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요란했다.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인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할게요. 폐 끼치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손님인데 어떻게 그러세요? 정인호는 주방에서 차를 우려오며 간단한 과일까지 준비했다. 정성스러운 모습에 서연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별 말씀을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두 사람은 창밖의 폭우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어색할 법한 상황인데 의외로 편안했다. 혼자 이런 큰 집에 계시면 정말 외로우실 것 같아요. 처음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도 생각했는데 부인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 선뜻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해요. 저도 집을 팔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집을 파셨다고요? 서연은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병환, 그리고 빚 정리를 위해 집을 판 이야기까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정인호는 서연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반대로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가끔 이 넓은 집이 감옥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조금씩 털어놓았다. 밖의 폭우 소리가 오히려 이들의 대화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가기엔 위험해 보였다. 이제 좀 약해진 것 같은데요. 서연이 일어서려 하자 정인호가 만류했다. 아직도 많이 와요? 조금 더 기다리시죠.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아들이 걱정할 것 같아서요. 아드님께 연락드려서 상황 설명해드리면 어떨까요? 서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다행히 준호는 이해해 주었다. 엄마, 안전이 우선이에요. 괜찮으니까 비 완전히 그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서연은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아드님이 참 성숙하시네요. 어려서부터 어른스러웠어요. 아빠가 아플 때도 저를 많이 도와줬고요. 시간이 더 흘러 오후 8시가 넘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인호가 제안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저녁을 같이 드실까요? 간단한 음식이라도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너무 패 끼치는 것 같아서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결국 서연은 정인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인호는 생각보다 요리 솜씨가 좋았다. 간단한 파스타와 샐러드를 만들어 왔다. 요리도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됐어요. 부인이 생전에 가끔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는 바빠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든요. 지금이라도 하시는 거죠? 네. 늦었지만 부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더욱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정인호의 회사 생활, 서연의 결혼 생활, 그리고 각자의 꿈과 계획들까지. 밤 9시가 넘어서야 비가 완전히 멈췄다. 서연은 이제 정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정인호가 우산까지 챙겨주며 배웅했다. 택시에 앉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특별한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비 많이 왔네요. 응, 괜찮아. 정말 위험할 뻔했어. 그분이 잘 챙겨주신 것 같네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 챙겨주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까지 정인호와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폭우가 만들어준 우연한 기회였지만 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다. 다음 주 토요일, 서연은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정인호의 집에 갔다. 지난주 폭우 속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자꾸 생각났다. 그때의 편안함과 따뜻함이 잊혀지지 않았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정인호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의 표정도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네, 지난주와는 정반대네요. 지난주 일은 괜찮으셨나요? 너무 늦게 들어가시게 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정말 위험할 뻔했거든요. 레슨을 시작했지만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집중이 잘 안 됐다. 자꾸 서로를 의식하게 됐다. 오늘은 제가 좀 산만한 것 같네요. 정인호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런 날이 있죠. 사실 지난주 이후로 계속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인호의 솔직한 말에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떤 생각이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생각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연은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도 그랬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정인호에게는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다. 그의 눈에 기쁨이 스쳤다. 그렇다면 앞으로 레슨이 아니더라도 가끔 만나서 차나 한잔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당황했다. 레슨이 아닌 개인적인 만남이라니.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 글쎄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해서요. 정인호의 진심 어린 표정에 서연은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자신도 그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레슨은 평소보다 일찍 끝났다. 둘 다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계속할 필요는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인호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될까? 자신의 마음도 그를 향해 기울고 있는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남편을 떠나보낸 지 겨우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가?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 준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일찍 끝났어. 뭔가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복잡해 보이는데. 역시 준호는 서연의 마음을 잘 읽었다. 준호야, 엄마가 만약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그냥 만약에 말이야.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좋아요. 아빠도 엄마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엄마는 아직 젊으시고 혼자 지내기엔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도 곧 취업하면 바빠질 텐데 그럼 엄마가 정말 혼자가 되잖아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니. 혹시 그분이세요? 개인 레슨 받으시는? 왜 그렇게 생각해? 요즘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그분 얘기할 때도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했다는 게 신기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어. 그럼 천천히 알아가세요. 급할 거 없잖아요. 준호의 조언이 서연의 마음을 정리해 주었다. 맞다. 급할 게 뭐가 있나.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봐도 늦지 않다. 다음 날 일요일, 서연은 정인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하신 차 한 잔, 괜찮다면 한번 뵙고 싶습니다. 곧 답장이 왔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서연은 핸드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좋은 친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마음속 한구석에 작은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정인호와의 첫 번째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 한남동 근처 조용한 카페를 선택했다. 중성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게 부담이 덜할 것 같았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서연은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다. 레슨이 아닌 개인적인 만남은 처음이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막막했다. 벌써 오셨네요. 정인호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타났다. 평상복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다. 저도 방금 왔어요. 뭘 드실까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정인호가 주문을 하고 돌아앉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둘 다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인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저도 좋아요. 사실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거든요. 혼자 계실 때는 주로 뭐 하세요? 책 읽거나 드라마 보거나?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정인호 씨는요? 비슷해요. 가끔 등산도 하고 봉사활동도 나가고요. 봉사활동이요? 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같은 거요. 혼자 지내보니까 그분들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서연은 정인호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다른 이들을 위해 써주고 있다니.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점차 자연스러워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정인호는 젊은 시절의 야망과 성공, 그리고 부인을 잃은 후의 공허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사실 은퇴하고 나서 정말 허무했어요. 그동안 일만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비슷했어요. 남편이 아플 때는 간병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혼자 남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그래서 캘리그래피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마음도 차분해지고 이렇게 강사 일도 하게 되고 저도 선생님 레슨 받으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할까? 정인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자녀들 이야기,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각자의 꿈까지. 아드님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행히 대기업 몇 곳에서 서류 합격했어요. 면접 준비하고 있고요. 훌륭하네요. 어머니를 닮아서 차분하고 성실한 것 같아요. 과찬이에요. 그런데 정인호 씨 자녀분들은 언제 한국에 오세요? 딸은 다음 달에 휴가로 잠깐 올 예정이에요. 아들은 내년 정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자기들 생활도 있으니까 이해해요. 정인호의 표정에 아쉬움이 스쳤다. 카페에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정인호가 제안했다. 시간 되시면 근처 공원에서 잠깐 산책할까요? 날씨도 좋고. 좋아요. 한강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눴다. 강물을 바라보며 걷는 길이 참 평화로웠다. 이런 시간을 가진 게 언제였나 싶네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누군가와 걸어보는 것 같아요. 정인호 씨는 재혼 생각 안 해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인호가 걸음을 멈췄다. 생각해봤죠. 하지만 부인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럼 계속 혼자 사실 건가요? 글쎄요. 만약 정말 좋은 분을 만난다면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인호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서연 씨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해요. 아직은 생각해 본 적 없지만 만약 정말 좋은 분이라면 둘 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다. 해가 지면서 두 사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져야 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 나눈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앞으로도 가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날 밤 서연은 정인호와 함께 보낸 시간을 곱씹어봤다.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감정이 교차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은 정인호에게 호감을 넘어선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2달이 흘렀다. 서연과 정인호는 정기적인 레슨과 함께 주말마다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시회나 공연을 함께 보기도 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인호의 집에서 레슨을 마친 후 2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평소보다 정인호가 진지한 표정이었다. 서연 씨,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정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선생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용기 내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함께 살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드디어 나온 말이었다. 서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벅찼다. 결혼 말씀이세요? 네. 너무 갑작스러우신가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인호의 얼굴에 기쁨이 스쳤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아들도 있고 정인호 씨 자녀분들 생각도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이미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고 계시는 것 같고 제 자녀들한테도 말해볼게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그들도 제가 혼자 지내는 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서연은 깊게 생각해봤다. 정인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다.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였다. 시간을 좀 주세요. 준호하고도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서연은 준호와 긴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정말 그분과 결혼하고 싶으세요? 응.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 그럼 하세요. 저는 엄마가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게 더 걱정이었거든요. 너 때문에 미안해. 엄마가 재혼하면 내가 불편할 텐데. 아니에요. 저도 곧 취업해서 바빠질 텐데.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걱정이었어요. 좋은 분이 계시면 오히려 안심돼요. 준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성숙한 아들을 둔 게 정말 자랑스러웠다. 일주일 후 서연은 정인호에게 답을 전했다. 저도 정인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인호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대신 천천히 준비해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정인호의 딸 유라가 한국에 왔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녀를 만나게 됐다. 긴장됐지만 유라는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줬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연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도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유라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몇 달 후 정인호의 아들 도윤도 한국에 와서 서연을 만났다.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을 열었다. 우리 아버지를 웃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 웃음이에요. 저야말로 아버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모든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후 서연과 정인호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결혼 후 서연은 정인호의 한남동 집으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너무 큰 집이었고 곳곳에 전 부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정인호는 서연을 배려해 주었다.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꿀게요. 아니에요. 천천히 적응해 볼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점차 이 집에 적응해 갔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서재에서 정인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예전 부인의 흔적들도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 대한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 좋은 남편으로 정인호를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준호는 다행히 대기업에 취업이 됐다. 처음에는 엄마가 재혼한 게 어색하다고 했지만 정인호가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엄마, 정말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대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너도 예의 지켜야 해. 네, 알겠어요. 정인호도 준호를 친아들처럼 아꼈다. 취업 준비할 때도 많이 도와줬고 직장 생활 조언도 해줬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연과 정인호는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행복하세요? 정인호가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정인호 씨는요? 저도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서연은 정인호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저도 다시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 참 운이 좋았네요. 서로를 만날 수 있어서. 그러게요. 만약 제가 문화센터 강사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캘리그래피를 배우지 않았다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정원에 나가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절망했던 그때, 집을 팔고 빚을 정리하며 막막했던 그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문화센터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했던 그날이 바로 어제 같았다. 그때 맨 뒤에 앉아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진다고 말해준 정인호.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이어졌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도 잊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정인호의 집에 늦게까지 있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순간. 그때부터 둘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시작됐다. 이제 58세가 된 서연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정인호는 74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서연을 아끼고 사랑해줬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같았다. 준호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잘 지내고 있었다. 가끔 주말에 찾아와서 정인호와 함께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정인호의 자녀들도 서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유라는 한국에 올 때마다 서연과 쇼핑을 함께 했고 도윤은 영상통화로 안부를 물었다. 서연은 이제 문화센터 강사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정인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가끔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다. 무엇보다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다. 인생은 참을 수 없는 것 같다.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이 찾아오고 가장 외로울 때 사랑이 찾아온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있지만 그 슬픔까지도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다. 정인호가 뒤에서 다가와 서연의 어깨에 쇼를 올려줬다. 좋아요. 들어가시죠. 네. 서연은 정인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제 서연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연은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다. 서연은 정인호의 손을 꼭 잡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도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